카이사르는 명예보다 권력을 택해요. 4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8년 동안 갈리아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기 아주 좋았습니다. 에게나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포프리쇼가 전하는 세계사 강의 박희숙입니다. (55년) 집정관이기 때문에 1년은 집정관으로 있어야 되는데 크라수스는 집정관 임기가 끝나기도 전 55년 말에 시리아로 떠납니다. 폼페이우스는 이미 군사적 명성을 얻었죠. 지중해 오리엔트에서.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금 정복 중이기 때문에 꾸준히 명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크라수스의 군사적 업적은 BC 73년도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한 게 전부인데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뭐냐면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 양성소의 잔혹한 대우에 반발해서 노예, 불량배들과 합세해서 일으킨 반란인데요. 크라수스가 진압했지만 개선 장군에게 부여되는 임페라토르라 부르지 않았고요. 개선식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 업적을 쌓고 싶은 이런 초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라수스는요, 이 총사령관에게 요구되는 인간적 매력, 인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크라수스에게 폼페이우스의 옛 부하이고 군사의 베테랑인 옥타비아누스를, 나이는 어리지만 군사의 재능이 있는 카시우스를 동행하게 시켰고요. 카이사르는 속주 총독으로 올 때 이 크라수스의 마다들을 데리고 와서 군사 훈련, 전투 경험을 쌓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마다들은 솔개가 매를 낳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하고 너무 달랐어요. 군사 훈련이 너무 잘 됐어요. 카이사르에게도 5,000기밖에 없는 기병 중에서 1,000기를 떼서 아들 크라수스에게 주고 아버지하고 동행하게 했습니다. 크라수스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참모진을 갖추어서 크라수스를 시리아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크라수스는 시리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리아 주변의 신전을 약탈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개인 사비로 6개 군단을 새로 만들었는데 재산이 충난 것을 메꾸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총사령관이 이런 행동을 하니 병사들은 군사 행동보다는 약탈을 꿈꾸는 사나이들의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파르티아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하지 않았고요. 파르티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 임기는 4년이나 더 남아 있고요. 새로 편성한 6개 군단의 병사들 군사 교육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파르티아 원정을 강행합니다. 크라수스 군대를 안내하던 아랍 귀족은요, 사막지대로 유인하는 임무를 띈 첩자였고요. 크라수스는 유프라티스 강에 도착할 때까지 이 40kg의 등짐을 지고 행군하는 군사들에게 단 하루의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아서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요. 도우러 오기로 한 아르메니아 왕은 도우러 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 파르티아 왕 오로데스가 아르메니아를 쳐들어가서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도우러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로데스가 가면서 내가 아르메니아 왕 잡아놓고 다시 올 때까지 잠깐 방어만 하고 있어 라고 수레나스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 수레나스가 1,000기밖에 안 되는 경기병으로 4만이나 되는 크라수스 군대를 대격파를 합니다. 수레나스는요, 로마군이 갖고 있는 화살보다 3배나 멀리 나가는 화살을 고안 만들었고요. 방패의 둥근 부분에다가 금속을 덧대갖고 햇빛에 반사돼서 로마군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작은 북을 계속 두드려대서 불안, 초조하게 만들었고요. 말들이 움직일 때마다 모래먼지가 일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정타는요, 경기병들은 등에다가 화살통을 갖고 있는데 이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낙타 100마리로 계속 화살을 공급받아 갔고요. 경기병들 1000명이 쏘아대는 이 화살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크라수스의 무능함에 실망한 카시우스는요, 기병 500기를 데리고 군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들 크라수스는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생포되는 게 두려워서 자살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뒤에 수레나스가 강화를 제의해서 회담장에 나가보니까 이거는 강화 제의하자는 회담이 아니라 크라수스 총사령관을 생포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캐치한 로마 병사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당시 로마 병사가 갖고 있는 검이 있어요. 글라디우스를 쓰는 사람을 글라디아토르라 그래요. 글라디아토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으로다가 총사령관이 생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 병사의 손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생포돼서 가서 개 죽는다는 것보다 낫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라수스의 목하고 오른팔은 잘려서 파르티아 오르데스 왕에게 전해졌고요. 포로가 한 10,000명이 잡히게 되는데 이들은 죽을 때까지 병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로마 병사는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게 BC 53년에 있었던 카레 전투, 카레 패배입니다. 그러면 이 1000기의 경기병으로 4만이나 되는 크라수스 군대를 무찌른 대격파한 수레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축하 잔치에서 마신 술이 깨기도 전에 살해됐습니다. 파르티아 왕 오르데스가요, 자기보다 명성이 높아지는 게 두려워서 사고를 위장해서 죽인 겁니다. 카이사르는요, 갈리아 전쟁이 지속될수록 부자가 되고요, 주머니 사정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는요, 갈리아를 로마화 할 생각이었어요. 로마화 한다는 건 문명화 한다는 거고요. 문명화는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카이사르는. 그래서 갈리아에서의 통상을 로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갱신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크라수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크라수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는 계속 부자가 됐고요. 빚도 다 갚았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BC 52년 갈리아의 아르베르니족 부족장인 베르긴게토릭스가 갈리아 부족들을 다 모아갖고 총궐기를 하는데요. 이 알레시아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5만도 안 되는 병력으로 베르긴게토릭스의 34만이나 되는 적을 무찌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갈리아 전체가 로마의 패권 아래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넓어진 영토, 강대해진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에 기존의 로마 제국이 실행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이거는 옛날에는 맞아요. 근데 이 기원전 1세기에 이렇게 넓어진 영토, 강대해진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정치 체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국가 개조,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집정관의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BC 48년 집정관을 뽑는 민회는요, 49년 여름에 열려요. 49년 여름에 열리는데 개선식을 빨리 끝내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로마 성벽 안에 들어가서 카피톨리노 언덕에 국가공문서관에 가서 집정관 입후보 등록을 하면 이거는 코스는 딱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면 원로원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확률 100%입니다. 집정관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얘 부하들이 표를 던질 거니까 당선은 확실해요. 그러나 공인이 아닌 개인으로 6개월을 있다 보면 원로원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카이사르를 고발할 겁니다. 카이사르의 죄가 4개가 있어요. 원론에서 말하는 4개의 죄. 속주 총독의 임무는 속주 방어예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라인강을 넘어서 게르마니아를 원정 갔죠. 도보 해협을 건너서 브리타니아를 원정 갔죠. 속주 총독이 임지를 벗어나서 진군할 때는요, 사전에 원로원의 허가를 구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카이사르는요, 허가는커녕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4개 군단 이외에 자비로 원로원의 허가 없이 4개 군단을 더 편성했어요. 편성한 죄. 갈리아의 유력자들에게 카이사르 C족 이름인 율리우스 C족을, 율리우스 이름을 개인적으로 원로원의 허가 없이 하사한 죄. 그 다음에 갈리아 시장 개척 시 수뢰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이 원로원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호민관의 제안으로 갈리아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특별히 집정관 입후보 등록을 본인이 가지 않아도 대리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본인의 자신의 임기를 49년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원로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의 요청은 토의에 붙이지도 않고 깔아뭉갰고요. 어떻게 하면 카이사르를 해임해서 소환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정관 마루켈루스는 폼페이우스를 찾아가서 국가의 방패가 돼서 카이사르를 향해 진군해달라고 하면서 요청하면서 칼을 건넸고요. 폼페이우스는 집정관의 요청도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카이사르와 삼두정치도 했었고 룻가이담도 열었고, 근데 이제 이미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끈이 떨어졌죠. 그래서 원로원 쪽으로 폼페이우스가 확실하게 기울었습니다. 49년, BC 49년 1월 7일 원로원에서 3가지를 발표합니다. 갈리아 총독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귀국 명령에 따를 것. 카이사르의 후임자는 에노발부스를 결정. 그러니까 후임자가 결정됐으니까 이미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집정관 선거 입후보 등록을 로마로 와서 직접 할 것. 아까 대리로 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거 무시. 로마로 와서 직접 할 것. 이런 3가지를 원로원 의원들에게 가결을 시키려고 하자 호민관 안토니우스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원에서는요, 원로원 최종 권고가 제출됩니다. 이 원로원 최종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권, 항소권 없이 직결 처형이에요. 그래서 5일 뒤 BC 49년 1월 12일 아침 7시 카이사르는 루비콘강 앞에서 흐르는 강물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요. 단 한 사람 건너지 않아요. 바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었던 라비에누스인데요. 카이사르가 속주 총독으로 갈 때 같이 간 인물인데요. 카이사르는 부하를 만들 때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부하로 만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라비에누스는 처음부터 카이사르가 부하로 인정할 만큼 군사적 천재였어요. 나이는 카이사르랑 동갑이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카이사르가 도우러 가지 않아도 되는 전선은 라비에누스 전선밖에 없었어요. 카이사르가 게르마니아를 침공할 때도 갈리아 배후에 남아서 이 후방을 지키고 여기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게 바로 누구예요? 라비에누스였어요. 그리고 이 군대를 반으로 양분을 해야 된다면 하나는 카이사르가,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무조건 라비에누스에게 맡길 정도로 카이사르가 믿고 모든 걸 맡겼고 카이사르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믿었던 라비에누스만 강을 건너지 않고 카이사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비에누스가 태어난 곳이 폼페이우스의 개인 사유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조상하고 이 라비에누스하고는요, 옛날부터 이 클린티스 관계였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하고는 선천적인 관계,
카이사르하고는 후천적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전쟁이 계속될수록 진행될수록 부자가 됐다 그랬죠. 카이사르는 자기가 풍족해지면 다른 사람도 풍족해지는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라비니스가 생각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닐까요? 5일 뒤 폼페이우스에게 가는데요. 폼페이우스는 라비니스가 오면서 카이사르의 병사들을 좀 더 데려와 주길 바랬는데요. 본인하고 라비누스는 자기 아들하고 노예만 데리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라비누스에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호의는 뭐예요? 라비누스 지금 다 두고 갔거든요. 자기가 지금 썼던 그거 싹 사서 라비누스에게 보내주는 카이사르 대인배 아니에요? 이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로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게 너무 빨랐어요.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폼페이우스는 로마 수도를 버리고요. 저 이탈리아 남쪽에는 아까 항구 브린디시로 이동합니다. 브린디시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본국까지 버리고요. 그리스 서해안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와의 대결이 두려워서 피한 건 아니고요. 루비콘강 도하, 그다음에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발 후퇴해서 오리엔트 지중해 클린티스들을 총 동원해갖고 힘을 갖추어서 완전한 상태에서 카이사르랑 대결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배를 다 징발했기 때문에 배가 없어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떠날 계획을 하는데 떠나기 전 갈리아 키살피나, 밀라노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이죠.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하는데 이 모든 뒤에 배후를 잘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갈리아 키살피나 속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루비콘강은 이제 북쪽 국경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에스파냐로 가서 장악하고요.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독재관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48년 집정관에까지 선출됩니다.